어제 가까스로 내란숙의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어마어마한 반대표가 나오며 역시 국민의힘은 범죄 집단이란 게 또 증명됐습니다. 그런데 저 내란 동조 세력에게 더 큰 재앙이 다가오는 중입니다. 12.3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숙의 윤석열 탄핵안은 어제 가결됐지만 탄핵 가결 직후 국민의힘 최고위 전원이 사퇴하며 이른바 한동훈 축출로 불렸던 친윤 쿠데타는 결국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당대표였던 한동훈은 자동적으로 그저 민간인이 돼버렸는데 최근 오락가락했던 장동혁은 그렇다 쳐도 또 다른 친한계 진종호까지 사퇴하며 친윤이고 친한이고 국민의힘은 점점 더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친윤들 딴에는 민심이고 나발이고 목숨 걸고 당권만은 자신들이 다시 잡아 어떻게든 12.3 내란이라는 재앙을 수습할 수 있다고 보는 모양인 것 같은데 덕분에 국민의힘이라는 내란 공범들은 더 오랫동안 더 고통스럽게 소멸하는 미래만이 남게 됐습니다. 특히 사실상 확정적으로 보이는 내년 조기 대선까지 가는 과정이 아주 볼만해졌는데 관련하여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국민의힘의 미래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어저께 갤럽 여론조사 발표됐죠. 윤석열 지지율 11%.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떨어질 수도 있어. 8, 9%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박근혜처럼 5%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있어요. 단단함은 박근혜 때보다 훨씬 단단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대한 현실에 삽니다. 이 모든 게 부정선거인 세상, 그 안에는 우리랑 다른 헌법이 있어. 그 사람은 우리랑 다른 세상에 살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게 유지가 될 건데 그럼 뭔 문제가 있느냐? 지들끼리만 졸라 단단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요. 11% 지지율이지만 70대를 빼잖아요? 그러면 한 자리에 다. 60대도 빼버리잖아? 네. 그러면 3% 이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기 때문에 저 정당은 생명력이 없어. 예.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어떤 선거를 치르든지 이 상황을 타개하지 않으면 저 정당이 득표할 수 있는 최고 득표율은 15%에서 20% 사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이 그거를 깰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TK, PK만 지키면 되거든. 국회의원들이 다 그 생각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 정당으로 쪼고다르는 거예요. 20% 정당이라서 확장성이 없는 정당으로 계속 쪼그라들 건데 심지어 한동훈은 바로 달렸잖아요. 말하자면 한동훈이 뭐 야권에서 평가하는 게 어떻든지 간에 저 보수 세력 내에서는 뭔가 다른 방향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았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파산한 거야 그냥. 아하. 그러면 이 보수 정당은 다른 길이 없어. 어디로만 가느냐? 그냥 그 부정선거 유니버스로 가는 거야.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이 앞으로도 계속 글로 가는 거야. 국민의힘에게 확정적으로 절망적 미래만이 남은 것도 그렇지만 문제는 당장 내년 있을 조기 대선에 누구를 후보로 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당내 압도적 주류인 친윤들이 한동훈을 대선 주자로 내세울 가능성은 매우 낮은데 이 틈을 타서 쇼질이나 하는 이준석이 벌써부터 대권에 발을 걸쳐놓은 상황입니다. 일단 이준석이 대통령 선거에 후보 등록을 할 수 있을지부터가 저로선 의심스럽지만 이준석의 저러한 계산은 국민의힘을 탈출하려는 의원들을 개혁신당으로 모아 보수 통합 대권 주자가 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준석의 바람과는 달리 보수 통합 대권 주자는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국힘의 유력 대권 후보 면면이 한마디로 경악스러운 수준입니다. 이 부분도 영상으로 보시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김종인, 이준석, 네. 오세훈, 원희룡, 홍준표 다 날아가면요. 여러분 대선 후보는 안철수 아니면 나경원입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네. 그 와중에도 네. 안철수한테는 안 줍니다. 지금 여기 남아있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런 욕심이 없어요. 전국 단위로 보면 15%지만 자기네 지역구로 가잖아. 그게 50%를 넘어요. 그게 50%를 넘기 때문에 확장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요. 얘네들은. 근데 안철수를 우리 대권으로 올려? 안 합니다. 그 마지막이 2022년 용병 끌어올 때 그 마지막 대선이에요. 그게 이준석이 당대표하던 그 시절의 마지막 불꽃이야. 뭐랑 똑같은 거냐면 한동훈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마지막으로 빛난 순간 계엄해제 가결. 그렇지. 그날 일성이 그거였잖아. 한동훈 여당 대표로서의 일성. 이 계엄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이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맡겠습니다. 네. 그 순간에 한동훈한테 다른 길이 있었어요. 글로 계속 갔으면.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그래도 탄핵은 안 된다. 이 바람에 망한 거야. 최종적으로 언제 망했느냐? 한덕수랑 둘이 당사 앞에서 담화 발표할 때 파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날 말씀드렸잖아요. 한동훈은 이제 파산이다. 그걸로 한동훈이 파산하는 바람에 저 당에는 이제 미래가 없어. 그게 제일 끔찍한 일이죠. 미래가 없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게 뭐 나경원? 그걸로 뭐랍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더더욱 저로선 한동훈이 내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조기 대선에 나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러면 보수 쪽 대권 후보는 사장 남천동 팀이 말한 나경원 또는 홍준표, 이준석 등이 거론이 될 텐데 지금 당장은 내란이 가장 큰 이슈지만 명태균 게이트도 여전히 잠복 케이스임을 감안하면 저 역시 최종적으로 나경원이 보수 대권 후보가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자, 정말 현재 국민의힘 상황이 웃음밖에 안 나올 정도로 처참한 지경입니다. 어차피 12.3 내란이 터진 순간부터
국민의힘의 멸망은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저들이 온몸을 비틀며 더 나락에 가려고 하니 아주 꿀잼각인데, 그럴수록 이제부터는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내란 사태 수습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정권을 되찾아 반란 세력이 망쳐놓은 대한민국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최우선이기에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 나올 국민의힘 유력 주자들을 어떻게 상대할지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깊은 고민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